저는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고 있는 인천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성숙입니다. 오늘 지구의 날, 제 50주년 지구의 날입니다. 저희가 포럼 주제는 그 녹색 소비자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제목이 소비자 너 기후 위기 어떻게 할래?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소발제 유미화 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소비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정말 소비자는 자기의 그 환경적인 책임을 모를까? 전문가나 일반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NGO가 기후 위기의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소비의 과소비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결론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소비자란 누구인가? 정말 저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개인 소비자만이 소비자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한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구성원으로 있는 선생님, 학생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 지방행정 여기도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도 결국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크고 작은 우리와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NGO도 역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개인만이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소비자다.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기후위기를 자기가 쓴 위치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 기후위기, 소비자 너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목표다라는 그러한 저 스스로의 그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네트워크로 힘을 합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녹색 소비자의 힘이 지금 이 기후 위기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과소비의 시작이 되는 시장의 구조를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나는 녹색 소비자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녹색 소비자를 조직하고 구성하는데 강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4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류가 사용하는 물, 공기, 토양 이와 같은 모든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또 폐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지나면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한다. 이런 개념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4월 9일입니다. 2020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소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미 소비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과소비를 한때는 경제 문제로 경제 활성화 때문에 소비를 권장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끔 많이 늘려가도록 장려를 해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녹색 소비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녹색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친환경적인 행위다. 환경 영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브랜드인 올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 2년 동안 100만 켤레의 신발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서 개념 있는 소비,
바로 개념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 개념 소비를 다른 표현으로 착한 소비, 또 윤리적 소비, 뭐 가치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월 초에 발행된 논문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요. 우리 그 패션이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다른 말로 맥도날드가 패스트 푸드입니다. 거기서 따가지고 패스트 패션을 맥 패션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맥 패션의 가장 선두적인 게 저가의 브랜드 만드는 의류들. 그래서 뭐 이랜드, H&M, 그다음에 유니클로 이런 회사들이 다량의 제품을 저가로 생산해서 소비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죠.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하시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의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입니다. 그래서 몇 번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적어도 의류를 구매할 때는 10번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러한 방향도 필요하다. 소비자이기도 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은 용어나 개념 등이 조금 어렵습니다. 환경교육에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은 기본 생활 습관이 정착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서 제대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이나 강의식이 아니라 체험을 하되 그 체험만으로 채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에게 제약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과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와 관련된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경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환경교육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관을 올바로 키워서 행동하는 미래 세대의 녹색 소비자, 이렇게 되도록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학교와 시민단체, 이런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온 게 산업사회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온 거거든요. 결론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면서 그 발달된 것만큼 기후의 문제도 이제 같이 찾아온 건데,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빼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이윤이 발생해야지만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은 이윤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비할 수 있는 것만 부추기고 있고, 또 상품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회전을 빨리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후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자본주의부터 좀 출발하자.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더 세게 부딪혀서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 저항을 갖다가 꺾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정치에 저희가 좀 더 개입을 해야 되고 국가를 끄집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스마트 공장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생산성하고 이제 어떤 효용성을 어떤 주안점을 두어서 어떤 뭐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생산 공정에 이제 자동화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또는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를 해 나가는데 좀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지속 가능 경영하고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린 팩토리를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생산 단계에서의 또는 제조 단계에서 친환경성을 얘기할 때 이제 원부자재를 어떤 뭐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그걸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쓴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토해하고 있는 위기, 기후 위기를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느냐 또는 온실가에서 주로 들었냐라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부자재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친환경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을 뭐 채택했다 하더라도 어떤 제조 공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떤 물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원료가 갖고 있는 그 참 의미를 녹여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린 팩토리라는 게 또 대단히 뭐 어렵거나 어떤 그런 뭐 얘기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성형기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에너지 세이빙 메신들, 뭐 에너지 절감 성형기를 채택한다든가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품 단계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제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전 공정에서 그걸 줄여 나간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원부자재에서만 적용하던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보다는 사실 그린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절감해 낼 수 있는 온실가에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제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이제는 그린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공론화를 좀 해서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면 아마 좀 많은 기업들이 그린 팩토리를 채택할 것이고 또 그 그린 팩토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들을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또 그걸 어떤 의미를 잘 아시면 아마 소비도 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녹색 소비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웃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녹색 소비의 기준은 나거든요. 나의 전의 생활이 전 생활보다 더 줄이거나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게 녹색 소비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소비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의 나의 생활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로 전환하는 게 녹색 소비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면 녹색 소비자의 힘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녹색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한때 우리나라의 소비자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던 때의 소비자 운동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였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기업과의 그 정보의 그 비대칭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최초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권리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 반대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얼굴,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녹색 소비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일깨워주는 그 책임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생활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크게는 지구를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